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저 제5판 형법총론 제2회독 241페이지 제5절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 보겠습니다. 사마에랄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에 의해 1번에 의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고의 이외에 추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특별한 주관적인 요소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범죄 종류들이 있다. 예컨대 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자라고 각지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혹이 사무소 위조죄의 고의이며, 위조 문서를 행사할 목적은 고의 이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행위자의 특별한 주관적 태도이다. 고의가 묻은 고의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불리고 있는 반면에 목적범의 목적 등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범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 가운데 형법 각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범죄의 요구되므로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불리고 있다.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고의는 일체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그에 관련된 객관적 요소가 법률상의 구성요건 요소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을 넘어서 순수한 내심적 태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도 부른다.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42페이지 2번에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항되는 객관적 요소의 실현 여부. 고의의 인식 대상이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이고, 그러한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이 실제로 실현되어야 기소범이 되는 반면에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는 행위자의 그러한 주관적 요소가 객관적으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기소가 된다. 그런데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 위조죄의 경우에 행위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그 위조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문서 위조죄에 기소가 된다. 로마자 2번의 종류 1번의 목적범의 목적, 양가 1번의 목적범의 목적. 목적범이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행위자 인식 및 의혹인 고의 외에 목적이라는 주관적 심리 상태가 더 요구되는 범죄 유형을 말한다. 예컨대 사무소 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무소를 위조할 것을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범의 구성요건에서 구성요건적 행위는 위조이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고의는 사무소를 위조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의혹이며,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위조한 사무소를 행사할 목적이다. 이 경우 행사할 목적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위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요소이고, 목적의 객관적 대상은 행사는 사무소 위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다. 목적의 범죄 체계변상 지위. 목적의 범죄 체계변상 지위에 대해서는 종래 책임 요소라는 견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동시에 주관적 불법 요소라는 견해, 책임 요소인 동시에 구성요건 요소라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고의를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할 목적범의 목적도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강 3번의 구별개념, 방과 1번의 목적과 고의. 목적과 고의는 양자 모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행위자가 가지는 내부적, 심리적 측면을 가리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고의는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 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목적은 객관적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사실을 의역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고의는 모든 고의범에 요구되는 243페이지 주관적 불법 요소이므로 일반적인 주관적 불법 요소임에 비하여 목적은 특수한 범죄 목적범위에 한하여 요구되는 특수한 주관적 불법 요소이다. 고의의 형태 중 의욕적 요소의 등급이 가장 높은 의도적 고의를 목적이라고 부르짖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목적범위 목적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용어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가로 이번엔 목적과 동기. 목적과 동기는 동일한 심리적 사실에 속하므로 광의로는 목적도 범죄의 동기에 속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기는 순수한 행위자의 내심에 관한 것으로 결과의 표상에 의하여 이관된 충동 내지 분노 또는 외부적 자극으로 인한 범죄 실행의 정신적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동기는 범죄 구성 요건과 무관한 비유형적 관념이며 행위자의 비난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평가에서만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목적은 일정한 외부적 행위와 관련성을 가진 유형적 관념으로 구성요건 요소이며 불법평가의 기초가 된다. 양감서번의 목적의 인식 정도. 목적범위에서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고의와는 달리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목적의 인식 대상은 형법각 측에서 뭐뭐할 목적으로라는 문헌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문소유절죄의 목적은 문소유절을 행사할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의 인식 대상은 유죄문서를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목적범에서 목적이라는 요소가 충족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 대상인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필요한 시간을 지닌다. 아까 이번 학설의 태도 동그라미 2번 이원설 목적범의 목적률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자의 인식의 정도는 목적범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당해 목적의 실현에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목적범을 단축된 결과범과 불완전한 이 행위범은 아니다. 참고로 단축된 결과범은 목적 실현이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해 직접 야기되는 경우를 말한다. 불완전한 이 행위범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행위를 하여도 목적이 실현되지 않고 행위자의 별도의 부가행위 혹은 제3자의 별개행위가 있어야만 목적 실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고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이에 따르면 단축된 결과범의 경우에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별도의 행위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목적에 관한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불완전한 이 행위범의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에 별도의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에 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동그라미 2번에 확정적 목적설 목적은 고의보다는 의지적 요소가 강한 개념으로 미필적 목적이라는 개념은 모순을 안고 있는 개념이며 따라서 목적이란 언제나 확정적 목적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목적은 행위자의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행위자의 적극적 의욕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이러한 입장에 해당한다.
방금 이번에 판례태도 미필적 인식설 대부분은 회사 노동조합의 홍보이사인 자가 회사 노조 사무실에서 새벽 요구라는 책자를 집에 가져가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범법 제7조 5항의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이적 행위를 말하는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 행위를 한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고 하는 태도를 취해야 했다. 이때 미필적 인식이란 자신의 행위가 이적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의 인식, 즉 가능성 인식을 말한다. 참고로 형법 강론에 있는 모든 인식은 미필적 인식입니다. 예. 방금 3번의 결론. 이원서는 목적 실현을 위해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가에 따라 그 목적하는 바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차등을 두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확정적 목적설은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도 인식과 의욕이라는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분별하지 않고 목적의 인식 정도를 논하는 자리에서 목적의 의욕 정도에 관한 언급만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생각컨대 목적범의 경우 목적의 인식 정도에 관한 가능성의 인식,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목적이라는 내적 태도의 본질적인 요소는 인식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적 요소가 있고 이 경우 의욕적 요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관건이기 때문이다. 245페이지의 목적 개념과 고의 개념의 구조 분석. 목적범은 고의 이외에 추가적으로 목적이라는 행위자의 내적 태도를 요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목적이라는 요소가 행위자의 범죄 성립을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간의 내심 및 태도를 분석해보면 목적범의 목적이나 고의는 양자가 공의, 인식, 지적 요소와 의욕, 의식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여기서 먼저 의욕의 정도에 관한 한 목적과 고의가 서로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은 분명하다. 목적의 경우 의욕의 정도는 언제나 확정적 의욕이어야 하지만 고의의 경우 의욕의 정도는 의욕이 낮은 단계인 용인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나 인식의 정도에 관해서는 목적의 경우와 고의의 경우가 다르지 않다고 해야 한다. 인간의 행동에 결정적 추동력을 부여하는 것은 의지적 요소이지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 발생의 확률과 관련하여 50% 이상 아니면 오직 1%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강한 목표 지향을 가지고 있는 자가 99%의 확실성에 가까운 인식을 하면서도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자와 다른 것은 인식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의욕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내적 태도 및 그에 대한 행동적 측면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식적 요소가 아니라 의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적의 경우에도 인식의 정도에 관한 한 고의의 정도와 다를 바 없이 가능성의 인식, 즉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고의와 목적은 인식의 대상을 각각 달리한다. 위에서 든 판례 사에서도 행위자의 고의 인식 대상은 문제의 책자가 이적 표현물이라는 사실이지만 목적의 인식 대상은 이적 행위를 한다는 사실이다. 양가 5번에 목적의 신분성, 간접정범의 문제 등 목적 범위에서의 목적이 형법상 신분에 해당하는지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 가단형 차량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번에 표현범의 표현. 행위가 표현행위의 내면적인 지식상태의 굴절, 모순 과정을 표현해주는 범죄 구성 요건을 표현범이라고 한다. 표현범의 구성 요건은 행위자에게 일정한 내면적인 지식상태가 존재할 것과 그의 외부적 행위는 이 지식상태가 모순된 것, 표현일 것을 요한다. 표현범의 대표적인 예가 유심죄이다. 이 죄의 행위방같이 내지 특별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증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이 있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허위의
246페이지 감동, 통역, 번역죄, 국가보상법상의 불거주죄 등의 표현범위에 해당한다. 3번에 경향범의 경향. 3번에 행위자의 주관적인 행위 경향이 구성요건 표시로 되어 있거나 범죄 유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말한다. 경향범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행위자의 강한 의사방향에 따라 지배될 뿐만 아니라 이 강화된 의사방향이 보호법익에 대해 특별한 위험성을 불러일으키는 특성을 가진 범죄 형태이다. 행위자의 일정한 내적 경향의 표출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경향범을 강화된 내적 성향을 가진 범죄라고 부른다. 학대죄에 있어서 학대의 경향, 가혹행위죄에 있어서의 가혹행위 경향,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의 경향 등을 이에 해당한다. (4번에) 영아살해죄의 특별한 동기. 영아살해죄에 치욕을 피하기 위하거나 야욕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도 행위자의 고의와 별도 인정되는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다. 이 요소를 책임감정 요소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형법과학지에 기술된 범죄기술 구성요건 요소는 모두가 구성요건 요소라는 통일적 구성요건 개념에 따르면 이러한 요소들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아살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보통살해죄를 구성할 뿐이므로 구성요건 요소로 파악해야 한다. 5번에 재산범죄의 불법 영득의 의사. 절도죄나 강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것을 하려는 의사에 해당하는 불법 영득의 의사도 고의 이외에 요구되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한다. 이에 관해서는 형법 강론에서 다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요건론 자세하게 봤고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